저는 실무로 필드에서 직접 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강의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셨죠. 저 입지 좋은 게 어디냐 이랬더니 이제 한남 1구역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가 이제 흑석 2, 세 번째가 이제 아연 1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네요. 입지 좋은 것들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공재개발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좋다라고 느꼈나요? 어떤 기준에서? 기준점들이 다들 다르실 텐데 한남 1구역은 어떤 게 좀 마음에 드셨어요? 네, 그런 것들. 그렇죠. 꼭 아파트만 비쌀까요? 빌라도 비싸지만 땅 자체가 비쌉니다. 한남 1구역은요, 뉴타운에서 해지가 되었지만요, 땅의 용도가 이미 준주거지역이에요. 평당 호가가 8천에서 1억짜리 땅입니다. 재개발한다 그러면 동의할까요? 그걸 못 넘었기 때문에 해지가 된 거고요.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LH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지 후보지 선정을 할 때 가장 기준으로 보는 게 다툼입니다. 다툼. 그 다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동의율이에요. 한남 1구역, 지금도 평당 8천 1억을 받고 팔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받을 이유는 사실상 없어요. 예. 아직 한남 뉴타운 자체가 평당 1억이 못 넘었기 때문에요. 자, 분양가 상한제 이슈까지 걸리면서 사업 지금 딜레이 되고 있죠, 계속. 예, 흑석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석역 끼고 있고, 한강 바라보고 있고, 중대병원이 있고, 중대 상권이에요. 흑석 2구역도 마찬가지로 준주거입니다. 평당 6천에서 8천짜리 땅이에요. 재개발? 동의 쉽지 않아요. 입지 좋은 건 알겠지만, 예, 준주거 지역들은 배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실무 파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에서 현실에 기반한 팩트를 가지고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봤으니까 조금 지루하셔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2021년, 이제 2020년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살이 이제 더 먹는, 이제 한 해가 빨리 가죠. 21년도의 키워드는요, 이 공공재개발이 될 것이 분명해요. 자, 왜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드 있는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장은 프리미엄이 어마무시합니다. 일반 시세 호가를 중심으로 사는 거랑 똑같은 금액을 주고 사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공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리고 나아가서 리스크가 큰 이제 지역조합까지 손을 대기 시작해요. 어떤 투자는 리스크가 있기 마련인데 리스크는 가장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지금 정부가 3년 동안 24번 이상의 규제 정책을 하면서 다 성공을 못했습니다. 다 실패했는데 딱 하나 봐줄 만한 게 공공재개발이거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해 이제 12월까지 일반 분양 예정 단지들입니다. 거의 10월, 11월 끝 나요, 끝. 자, 앞으로 이제 갈수록 분양 물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기 전에 밀어내기식으로 쫙쫙 뺐던 수색 증산 뉴타운의 분양을 보시게 되면요. 자, 최저 가점이 60점대에서 69점까지 나와요. 평균적으로 50점대 중반에서 초반이면 매입할 수 있었던 이 분양 경쟁률이 더욱더 가중이 되었고요. 자, 우리 저출산 시대고 결혼 안 하죠. 근데 특별공급 신혼부부 늘 때는 왜 이렇게 신혼부부가 많은 거야? 네. 애기 한 명 있으면요, 광탈입니다, 광탈. 예비 당첨도 못 들고요. 애기 2명 있어도 예비 당첨 150번대예요. 갈수록 아파트 일반 분양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이 문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냐면요, 바로 이 공급 부족이에요. 자, 서울시에서 2008년도,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뉴타운 1차, 2차, 3차 많은 지역들이 해지가 됐어요. 언제? 2013, 14, 15년도에. 자, 그때는 아파트가 비쌀 때가 아니에요. 아파트 값은 2015년 후반부터 쭉쭉쭉쭉 올라가서 2배,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부족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당시에 조합 설립 턱걸이를 넘어갔던 지역들은 이미 호가로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이런 부분이 사회적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부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요. 지금도 실수요에 의해서 집값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용성과 강남 3구
국한적이었던 이 9억을 돌파하는 아파트들이 서대문구와 동대문구까지 다 9억 라인 넘어갔어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9억 못 넘어가는 아파트 많아요. 그런데 실수요가 돌아가는 강남 3구, 마용성, 서대문구와 동대문구까지 9억 넘어갔습니다. 아직 9억 못 넘어가는 아파트들은요, 이 친구들이 10억 올라가고 11억 올라가면 똑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수요에 의해서 아직도 이런 희소가치 때문에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서울특별시 재개발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아까 무시하셨던 장인뉴타운 4구역 프리미엄 6억입니다. 예, 관리처분 떨어져서 철거 다 끝났죠. GS자에 3,000세대 들어오는데요. 프리미엄만 6억이에요. 자, 그리고 하단부에 청량리 7구역 2주가 시작되는데요. 프리미엄 마찬가지로 7억대에서 8억대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인기 많은 서대문구 DMC 센트럴자이 증산 2구역 대장이죠. GS자이. 여기도 프리미엄이 8억 5천 9억이에요. 더 나아가서 흑석동 넘어오면요. 흑석 리버파크자이 프리미엄 10억입니다. 왜? 흑석 아리팍이 34평이 최근 실거래가 19억 찍었기 때문에. 자, 요지는 뭐냐면요. 아파트 호가가 올라가면 재개발 프리미엄도 같이 올라가요. 왜? 이 부동산의 시세에 근본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호가가 올라가면 이 친구들은 걔들보다 더 신축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치가 즉각 반영되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재개발 투자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요. 재개발 프리미엄 형성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업 시행인가 넘어가고 관리 처분 떨어져야 피가 쭉쭉 붙었는데, 자, 요즘에 관리 처분 넘어가면 전매 제한되는 단지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과정이 빨라져요. 자, 지금 보시면 청량리 6구역, 신길 2구역, 장이 3구역 다 2020년도에 조합 설립된, 얼마 전에 조합 설립된 단지들이에요. 구역들이에요. 자, 프리미엄만 4억입니다. 아직 권리가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프리미엄을 예측을 하는데요. 이 물건들 살려면 현금 6억 정도 총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놀부님 말씀하셨죠. 7.10 대책 이후에 본인이 전세 살면서 아파트 3억 넘어가는 거 사면 전세 보증 제한되죠. 빌라나 이런 주택은 안 그렇거든요. 젊은 30, 40대를 중심으로 빌라 연끌 투자가 시작돼요. 이 부분 뉴스에서 보셨죠? 네, 연끌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조합만 넘어가도 요즘엔 프리미엄 4억 이상의 시장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항상 윈도우는 정품을 써야 됩니다, 이거. 자, 초기 단계부터 매수자가 증가되는 것을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고 계시고요.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입주 시기를 늦추면,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매입하면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왜? 초기 매입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부분만 놓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공급 부족이죠. 서울특별시가 전반적으로. 근데 이 인서울 내에서도 요충 지역은 가장 최신축에 입주한 프리미엄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 아파트보다 내게 나중에 더 새 거가 될 거기 때문에 미리들 들어가시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장이 이제 서울시에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 호가 반영에 맞춰서 재개발 시장도 쭉쭉 올라가고 있다. 단 재건축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등락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은 계속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LH에서 발표를 했죠. 구체적으로는 태릉 그 골프장 부지 있죠, 육사 부지, 그리고 이제 상암동의 랜드마크 부지, 그다음에 용산 캠프킴이나 국제업무지구에다가 아파트를 택지 공급을 21,000호 한다고 공급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3기 신도시라고 해봐야 하남 교산 신도시나 과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분양 또는 인기가 없을 것이 분명해요. 인천 계양이나 검단 같은 경우에 이쪽 일대 공급이 이미 풍부한 상황이고요. 지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정체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구리 왕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왕숙에서 강남 출퇴근하려면 2시간 잡아야 돼요. 이 근본적인 교통체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기반시설 인프라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인기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GTX만 놓고 의존하기에는 본인들이 자차 타고 출퇴근하는 빈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교산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예타 면제돼서 들어가잖아요. GTX가 아니라 속도가 빠르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강남권대라고 보면 좋기 때문에 사실 성패가 벌써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산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우리 강스타님께서 말씀하신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용가치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자, 공공재개발 최초에는 2만 호 나왔고요. 공공재건축까지 포함해서 4만 호 나왔는데요. 공공재건축 접수한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재개발로 4만 호가 갈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공공재개발 후보지 여러 개 나열해 주셨는데요. 전 다이렉트로 확실시 될 지역들만 한번 나열해 봤어요. 자, 성북 1구역, 장이 8, 9, 11, 12, 성북 5, 한남 1, 흑석 2, 양평 14, 신길 1구역, 4구역, 15, 16. 2구역은 약간 밋밋하니까 빼버렸습니다. 아현 1구역, 금호 21구역, 청파 1구역, 원효로 1가, 청량 2, 6구역, 신월 7동. 현재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자,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비 예정 구역이 있고, 정비 사업이 이미 추진 지역이 있고, 해지 또는 재추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 따라서 권리 산정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신규 추진 지역은 신월 7동과 원효로 1가 섹터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브리핑 하나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후보지 공모 접수를 받겠다라고 했고요. 여기 보시면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이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고일인 9월 21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필요한 경우예요. 필요한 경우.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조례를 관리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현재 조율 중이에요. 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해지됐다가 재추진 되는 지역들은 그러니까 도정법이 새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법률을 이제 적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전에도 조례를 개정했던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10년 7월 달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권리 산정일을 최초로 도입했다.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을 허물고 신축 빌라를 쪼개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는데 단 2008년 7월 30일, 8월 하루 전날이죠. 이때까지 강스타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허가를 지었으면 예외적으로 되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정비 예정 구역이어도 그 7월 30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요. 면적, 내가 산 빌라가 25평이다. 분양받을 아파트가 25평이면 딱지 나옵니다. 근데 분양받을 아파트 면적보다 면적이 적은 것들은 청산 대상이에요. 또는 가액이 분양받을 아파트보다 비싼 것들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로 유추해 봐왔을 때 건축 허가의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예. 법은 그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 거를 뒤집어서 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건데 분명히 건축 허가 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자본으로 운용 가능한 후보지랑 제가 명단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공공재개발이요. 지금 1차적으로는 10개 정도만 후보지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22년까지 한 2차례 더 걸쳐서 공모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야 어떻게 보면 가장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개만 리스트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